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 밤도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4년 올 한 해도 달나라 옥토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올 한 해도 달나라의 둥글고 큰 복을 듬뿍 나눠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눠드릴 복은 바로 돈복입니다. 돈과 복, 말만 들어도 흐뭇한 미소가 절로 그려지실 텐데요. 복은 절대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피리구멍에 바람이 통과해야지만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공부와 준비라는 구멍을 열심히 뚫어놓는 일과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럼 돈복을 받기 위해선 우선 돈에 관한 공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과 함께 돈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그럼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돈의 세계로 출발해볼까요? 돈은 인격체입니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죠.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인이 붙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저자는 돈을 인격체라 부릅니다. 이 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합니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됩니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합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중 하나입니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매우 먼 거리까지 미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 위를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력의 힘입니다. 지구는 달보다 무겁기에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그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의 경계가 태양계입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까지 494km에 펼쳐지는 한강이 됩니다. 길이 6,679km에 하구의 폭만 240km이며 초당 20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바다에 쏟아내는 아마존강 역시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네바도 미스미산 안에 있는 개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도 한 개의 작은 입자가 주변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 부피를 키워가면서 어마어마한 무게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죠.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급여를 50%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또한 돈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합니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듭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 원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에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웜홀을 통과해 머나먼 은하계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 2년을 보냈을 뿐인데 지구에서는 23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구보다도 훨씬 느리게 흐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영향으로 중력장이 강해진 곳에서는 시간이 매우 더디게 흐른다는 논리입니다.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는 동일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상대성 원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속도를 구하려면 모든 관찰자에게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모순성에 반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어려운 물리법칙 말고 쉽게 이해해 볼까요? 가령 사랑에 빠지거나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시간이 금방 흐르지만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몇 시간도 하루처럼 천천히 갑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 더디 오지만 빚을 지면 돈 갚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말합니다. 60세인 장년에게 1년은 체감상 60분의 1이지만 6세인 아이에게 1년은 10년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역시 특수 상대성 원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릅니다.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도 어떤 돈은 내년 결혼 자금이고 어떤 돈은 다음 학기 학비로 나가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 때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입니다. 이 돈은 식인종처럼 원금을 잘라먹으면서 뛰어다니다가 심지어 원금과 그 원금의 주인을 잡아먹으려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돈은 딱히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10년, 20년 배당이나 받겠다고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습니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들어간 돈은 그 주인에 따라 또 다른 시간을 가집니다. 돈 주인이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습니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로 돈에 대한 이해가 좀 나아지셨나요? 어릴 적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며 주로 하신 말씀이 애들은 돈을 너무 알아도 못 써.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 였죠. 그래서 막연히 돈은 좋은 거지만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했지. 저자 김승호 회장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지내는 인격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학창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돈의 가치나 돈을 관리하는 방법,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선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의 연봉이 있었으면, 비싼 가방이나 옷을 살 큰 돈이 있었으면 처럼
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돈을 동경하거나 따라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는데요. 돈의 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을 읽고 보니 돈에 대해 당당하고 바르게 새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도서출판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펴낸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에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나아가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으니 책의 전체 내용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달나라 옥토끼와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추운 겨울밤도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